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추석은 잘 보냈습니까? 추석 때 제가 고향에 가보니까 한 50호 되는 데서 자랄 때는 15명이 자랐습니다. 근데 추석 때 친구 딱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전에 벌초하면서 한 명 만나고, 그러니까 남녀 또래가 11명 되는데 제 580 개띠가 이제 부모가 안 계시니까, 또는 도시에서, 아니면 뭐 거의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묘 때 이렇게 이제 잠깐 스치는 것, 또는 벌초 때 스치는 것, 그럴 때 때를 맞춰야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기 때문에 한 명 만났습니다. 그것도 서울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고향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밀릴까 싶어서 추석 당일날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60대 중반만 돼도 우리가 이제 고향의 근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만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100세 인생. 100세 인생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절제해야 된다. 절제. 김형석 교수가 있죠. 연세대 명예교수인데 지금 101세입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뜁니다. 지금도 강연도 다니시고, 그리고 컬럼도 쓰고, 때로는 뭐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김일성 뭐 하고 같은 학교 다녔다던가요, 선후배로. 그 다음에 연세대에 이제 자리 잡아서 101세까지 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다 봤죠. 현재 대통령까지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판이라는 게 비난이 아니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르는 겁니다. 빗점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판단해서 옳고 그르고라든가, 아니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라든가, 이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이렇게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집단주의적 사고로서 통일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말하면 믿어. 그리고 주입시가는 교육에서는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이행이나 해. 잔말 말고. 따지면 너 나한테 좀 덤비는 거냐? 비판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논리적이죠. 비합리적이죠. 비이성적이죠.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101세 명예교수가 그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 난리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제 그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 있죠. 서울시장. 그 지금 유족이라든가 그 사건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정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정철성 그러던가요? 101세 김영석에 비해서 나이가 딱 절반입니다. 51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걸,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김영석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자기는 정부 옹호적인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만일 그게 노화 현상이라면, 젊을 때 이 팔팔한 이성으로 그 판단력으로 결단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 먹어서 판단이 흐려서, 정신이 흐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참 딱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2배나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어찌 보면 할 소리가 아닌데, 이제 이념에 따라서 자기 또 뭐 논리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딸이 볼 때 좀 비이성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명예훼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70대, 자, 아버지는 101세, 그리고 변호사는 51세, 그리고 김영석 교수의 딸은 70대 딸이 자기 아버지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이제 공개 편지를 쓰는가 봅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노화현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젊을 때부터 교수 생활할 때 이 군사정권 서슬퍼런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또 옹호할 건 옹호해왔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모르면서 왜 인신공격을 하느냐. 인신공격하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다. 딸이 보기에 듣기 안 좋다. 그러니 그건 삼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편지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막 돌아다니니까 딸에게 나무랐다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넘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정말 너그럽잖아요. 100세 인생 행복하려면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절제해야 장수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더라도 또 절제를 해야 행복한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딸이 몇 살인데, 내 손자, 손녀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욱하겠죠. 그런데 성공에서는 절제가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사에서 그 전에 졸업을 하루 이틀인가 남겨두고 육사에서 지금도 그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비위,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는가 봅니다. 근데 그때 3명인가가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퇴학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이제까지는 모르는데 아마 육사에서 이렇게 절제력을 강조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도 절제력인 걸 강조하는 것은 이를테면 전쟁 같은데 미인계 같은 거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절제해야 대의를 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무사한다고 하면서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뒤에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기심부터 자기 욕심부터 본능부터 채운 다음에 공적인 것을 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런저런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칙을 두었을 겁니다. 성공에서는 그리고 대사에서는 절제가 지능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이렇게 저희 마을에도 보면 한 90세 넘어서 100세 가까운 노인 양반들 보면 제 이제 장인어른도 거의 90세 가까이 됐는데 참 절제를 잘하더라고요. 음식 맛있는 거 있다고 막 과식하지 않고 또 편식하지 않고 그 절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맛있는 것만 먹는다든가 맛없는 건 안 먹는다든가 맛없더라도 몸에 좋은 건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절제죠. 욕심, 본능, 감정적인 것도 그런 거죠. 저쪽에서 저렇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욱할 수가 있죠. 근데 욱하면 어때요? 이게 신경 체계가, 심신 체계가 한번 확 흐트러지는 거죠. 한번 흐트러진 이 심신이 제자리를 잡는 데는 이 많은 기계 우리 그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심신이 그렇게 한번 충격을 받으면 자기 내적 외적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든 책을 읽을 때든 휴대폰만 받아도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10분,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의 맥을 끊어놓는 게 외부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 체계를 딱 메커니즘을 망가뜨리면 돌아오는데 이게 안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추석 때 그런 일을 당했으면 또 그런 비난의 부정적인 사건의 효과는 오래 가기 때문에 그걸 꽁 하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그래도 자식이 그래도 배우자가 그래도 그러면 어때요? 그게 체계가 굉장히 이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감정적으로든 또는 본능적으로든 또는 이 음식, 건강 이런저런 차원, 이성, 정서와 감정 이런 체계가 우리 심신의 바탕인데 그런 바탕을 싹 한번 쥐고 흔들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수업료가 매우 많은데 그게 바로 뭐 스트레스고 또 질병이고 그리고 우울한 것
분노, 모욕 이런 복잡한 감정이 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은 다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다 필요한 감정이지만 그런 감정을 잘 절제해서 완화시킬 줄도 알고 순화시킬 줄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느리게 분노도 느리게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해서 이 발전 충전재로 그것을 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욱 해가지고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힘을 이 심장에도 간에도 장에도 여기저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려면 행복하려면 절제를 해야 된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나이 들수록 절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노인 분노 범죄라고 해가지고 이게 집안에서도 일어나. 자식하고도 막 싸우고 배우자하고도 싸우고 자기 또래하고도 70대 80대 돼가지고도 그 정서를 이렇게 절제 스스로 자제 다스릴 줄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뻐야 할 추석이 우울한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석 한번 지내고 나면 그 우울한 기분이 몇 달간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설 때 또 한번 이렇게 마음을 막 흔들어 놔버리면 그러면 결국 며느리네 자식이네 뭐 손자네 이 노인이 더군다나 100세까지 사는 것도 물론 힘들고 건강이 깨질 테니까요. 균형이 깨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100세 인생을 산 김영석 명예교수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니까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 말도 뭐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구나. 나를 저렇게도 보는구나. 딸이 거기에 뭐랄까 아버지보다도 더 민감한 반응 보일 때 왜 그런 사람 그냥 놔두지. 이런 비판도 있고 저런 비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데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마음을 스스로 가라앉히면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냐느냐 하는 이야기죠. 참 이래서 오래 살고 이렇게 오래 살면서 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딸이 얼마나 이 든든한 울타리입니까? 알고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0세 인생까지 살려면 절제해야 되고 100세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또 행복하려면 절제해야 된다. 그 절제의 대상은 음식이다, 욕심이다, 본능이다, 이성이다, 감정이다 이런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이 욱하는 거, 분노. 욱하면은 시스템을 한 번씩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아마 수명이 단축될 겁니다. 건강에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피로 말하자면 그냥 이 역류하는 듯한 그런 거니까 머리가 쭉 비서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이런 것이 건강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에게 유일하게 남은 게 분노라고 하는데 다른 감정도 전부 다 분노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그것을 표출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창이 되지만 남에게도 창이 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받는 사람은 창 흔적처럼 상흔이 남고 자기도 결국은 그 창으로 찔렸기 때문에 자기 자책감이랄까요? 죄책감이랄까요? 자기가 또 상처를 입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절제를 한다는 거. 그런데 본능을 절제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수양을 또 하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추석 지낸 다음에 김영석 그 명예교수 101세 먹은 그 사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